이더리움은 이제 이 업데이트로 완전히 달라집니다. 무거웠던 몸은 가벼워지고 속도는 더 빨라졌습니다. 언제 거래가 끝날지 몰라 불안했던 시간도 이제는 끝났습니다. 진짜 변화는 안에서 일어났습니다. 이제 이더리움은 명령을 따르는 시스템이 아니라 스스로 호흡하는 생명체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이더리움은 죽었다. 하지만 이건 죽음이 아니라 진화였습니다. 3번의 죽음과 3번의 부활, 그리고 그 마지막 마침표를 찍은 후사카. 지금부터 이더리움을 살린 마지막 수술 기록 후사카 업데이트 재구성해드리겠습니다. 코인의 재구성. 2017년 전 세계가 토큰에 미쳐있던 시기였죠. 이더리움은 순식간에 1,400달러까지 오르고 시가총액 1,300억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말 그대로 이 시대의 주인공이었죠. 하지만 이 화려한 무대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2018년 소송과 규제, 욕심이 한꺼번에 터지면서 이더리움은 95% 폭락, 첫 번째 죽음을 맞이합니다. 하지만 디파이라는 새 처방을 꺼내들면서 유니스왑, 아베로 다시 살아났죠. 그런데 이더리움은 또 한 번 위험한 모험을 떠납니다. 머지 프로젝트. 채굴을 버리고 스테이킹으로 바꾸는 실험이었는데요. 조금만 잘못돼도 네트워크는 완전히 망가질 수 있었습니다. 전 세계 수만 대의 노드, 이더리움의 컴퓨터가 동시에 멈춘 그날 밤. 이더리움은 기적처럼 성공했습니다. 전력 소모는 99.95% 줄었고 새로운 시대가 열렸습니다. 모두가 말했죠. 이더리움, 왕으로 귀환하나? 그 후 ETF 승인까지 탄탄대로 가는 듯 했지만 거래량도, 가격도 비트코인 ETF의 4분의 1 수준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더 잃을 것도 없다며 등을 돌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더리움은 후사카라는 이름 아래 완전히 새 몸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더리움이 힘들었던 이유는 하나였습니다. 몸이 너무 무겁다. 하루에 저장해야 하는 데이터가 너무 많았죠. 전체 거래의 99%가 L2인 베이스나 아비트럼 같은 자식 네트워크에서 일어나는데요. 문제는 그 자식들의 데이터 모두를 여전히 부모인 이더리움 L1이 저장하고 있었다는 거죠. 쉽게 말해 이더리움은 매일 수천만 건의 거래 기록과 데이터 파일을 혼자서 다 저장하던 상태였습니다. 그 양이 하루 평균 4TB였는데요. 영화로 치면 넷플릭스 영화 1000편을 매일 하드디스크에 저장하는 수준이었습니다. 여기서 더 무거워지면 어떻게 하지? 그래서 등장한 게 피어다스입니다. 피어다스는 이 무거운 파일을 가볍게 저장하게 만드는 해결책입니다. 이번 후사카 업그레이드의 핵심이자 출발점이죠. 피어다스는 데이터를 한 덩이로 저장하지 않고 작게 조각내서 여러 컴퓨터로 나눠 저장하게 만듭니다. 너는 이 부분, 나는 저 부분처럼요.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게 전체의 절반만 남아있으면 완벽하게 복구가 가능합니다. 이 변화로 L2 거래 수수료는 평균 0.25달러에서 0.1달러, 약 60% 저렴해졌죠. 또 하루에 소각되는 이더양은 1200개에서 10,000개 이상으로 증가했고 컴퓨터 한 대가 처리해야 하는 데이터 용량도 예전에 8분의 1로 줄어 훨씬 효율적인 구조로 바뀌었습니다. 이 덕분에 블랙록의 25조 원 규모 비들 펀드도 이더리움 위에서 돌아가고 전 세계 실물 자산의 78%가 이더리움 네트워크 기반으로 운용되고 있습니다. 이더리움은 이제 모든 걸 혼자 짊어지는 외톨이가 아닙니다. 데이터를 나누고 역할을 함께 맡는 가족이 생겼습니다. 숨을 돌리나 했더니 이더리움이 또다시 수술대에 올랐습니다. 몸은 가벼워졌는데 아직 부족해, 느려. 개발자들이 다시 칼을 들었습니다. 이번 수술의 이름은 BPO 포크. 쉽게 말해 스스로 속도를 조절하는 기능인데요. 예전에는 데이터를 조금만 늘리려고 해도 전 세계 모든 컴퓨터가 동시에 확인 버튼을 눌러야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이번엔 9개 말고 12개로 해볼까? 하면 모든 컴퓨터가 멈추지 않고 각자 자신의 속도에 맞춰 자연스럽게 조정하면 되죠. 덕분에 이더리움은 사람이 시키는 대로만 움직이던 기계에서 이제는 스스로 판단하고 호흡하는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수술엔 부작용이 있죠. 속도와 효율이 높아진 대신 데이터 흐름이 3배 이상 빨라지며 몸이 다시 과열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예전보다 훨씬 더 빠른 인터넷과 큰 저장 공간이 필요해진 거예요. 특히 문제가 된 건 집에서 개인 장비로 이더리움을 운영하던 솔로 스테이커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이더리움의 근본 철학인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특정 기관이 통제하기 어렵다를 몸소 보여주는 사람들이었죠. 이더리움의 자유와 분산을 상징하는 존재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대역폭이 3배로 늘어
늘어나자 약 400명의 운영자들이 감당하지 못하고 멈춰버렸습니다. 쉽게 말해 이제는 집 컴퓨터로는 버틸 수 없는 수준이 된 겁니다. 비탈릭은 결국 직접 입을 열었습니다. 이건 지금까지 마주한 가장 어려운 선택이다. 속도와 편리함을 얻은 대신 이더리움의 중심 가치였던 탈중앙성이 서서히 희미해지고 있었던 거죠. 후자카는 분명 성공적인 수술이었지만 흉터가 남은 수술이기도 합니다. 특히 리도 같은 대형 스테이킹 기관이 이더리움 전체 스테이킹의 31% 이상을 차지하게 되면서 이더리움은 자유로움에서 한 걸음 멀어졌습니다. 몸은 더 강해졌지만 그 안에서는 여전히 기관과 개인의 힘겨운 줄다리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더리움을 쓸 때마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언제 끝나지? 내 거래는 언제 처리될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그저 기다림뿐이었습니다. 마치 대기표를 뽑고도 몇 번 손님이세요? 묻는 사람조차 없는 식당 같았죠. 하지만 이제 제한자 미리 보기 기능이 생기면서 다음 블록을 누가 만들지 미리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다음 블록을 만드는 제한자에게 다음 블록에 내 거래 넣어줘 라고 약속할 수 있거든요. 이제 이더리움은 웨이팅 맛집이 아니라 예약 가능한 레스토랑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이더리움 지갑을 만들려면 12개의 시드 문구를 직접 종이에 써서 보관했어야 합니다. 진짜 무서운 건 그 종이를 잃어버리면 자산도 영영 사라졌죠. 하지만 이제 필요 없습니다. 이더리움은 이제 아이폰의 페이스 아이디, 안드로이드 지문 잠금 같은 기능이 생기거든요. 이제 이더리움 지갑 만들기도 스마트폰 앱 계정 만드는 것처럼 간단해졌습니다. 코인은 어렵다라 생각하지만 이제는 얼굴 한번 비추고 손가락 한번 대면 끝. 누구나 쉽고 안전하게 이더리움 세상으로 들어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동안은 기술을 위해 사람이 맞춰야 했다면 이제는 기술이 사람에게 맞춥니다. 겉보기엔 모든 수술이 끝난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더리움의 몸속에 들어가 보면 그렇지 않았죠. 가장 먼저 드러난 문제는 바로 검증자였습니다. 혼자서 스테이킹을 하는 개인 검증자, 즉 솔로 스테이커는 최소 8개의 데이터 창을 동시에 지켜봐야 했거든요. 마치 8개의 CCTV를 한꺼번에 보는 보안 요원처럼요. 일이 당연히 2배로 바빠졌죠. 하지만 진짜 문제는 노동이 아니라 책임이었습니다. 이전의 이더리움은 모두가 평등했죠. 하지만 이제는 맡은 이더리움의 양과 역할에 따라 책임의 무게가 달라지는 시대가 왔습니다. 많은 이더리움을 맡은 검증자는 슈퍼노드가 됩니다. 쉽게 말해 데이터의 해결사인데요. 이들은 문제가 생기면 직접 복구하고 다른 노드를 대신해 이더리움 혈류를 다시 돌립니다. 한때는 모두가 평등했던 이더리움 생태계에도 결국 새로운 계층 구조가 생겼습니다. 누군가는 더 큰 책임을 지고 누군가는 가볍게 일하는 걸 선택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이건 계산 방식에서도 똑같이 일어났습니다. 예전엔 복잡한 계산이든 간단한 거래든 가스비는 모두 똑같았습니다. 그래서 만약 한 연산이 삐끗하면 블록 전체가 멈춰버리는 사고가 자주 났죠. 마치 응급실에서 위독한 환자나 단순 찰과상 환자나 똑같은 강도로 치료받는 상황이었던 거죠. 이제 이더리움은 차별을 두기 시작했습니다. 일반 거래는 여전히 빠르고 저렴하지만 복잡한 지수나 연산이 들어가면 추가 요금이 붙습니다. 이건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한 욕심이 아니라 하나의 계산 때문에 네트워크 전체가 멈추지 않게 하려는 보험입니다. 이더리움은 지금 모두가 평등한 세상에서 각자가 맡은 만큼 책임지는 생태계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말합니다. 이더리움은 죽었다.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건 죽음이 아니라 새로 태어나는 과정이었습니다. 후사카는 가격을 폭등시키지도 시장을 뒤흔들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10년 동안 쌓인 무게를 벗겨내고 더 튼튼한 심장을 이식했습니다. 데이터는 더 가볍게, 계산은 더 공정하게, 거래는 더 빠르게 움직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모든 변화 속에서도 이더리움은 그대로라는 겁니다. 우리는 지갑을 옮길 필요도 코인을 바꿀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이더리움 혼자만의 싸움에서 새롭게 부활했습니다. 이제 이더리움은 혼자 버티는 거인이 아닙니다. 역할을 나누고 스스로 호흡하며 사람과 함께 진화하는 살아있는 생명체로 바뀌었습니다. 오늘은 새로운 질서와 부활한 이더리움에 대해서 재구성해봤는데요.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코인의 재구성.